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할까요?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는 불만을 느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프레임에 있습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 강력한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프레임의 놀라운 힘과 그것이 우리의 행복, 성공, 심지어 건강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활용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래 설명란에 링크된 블로그에서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푹 빠지고 싶다면 프레임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프레임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통찰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프레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본론 프레임의 이해와 삶에 미치는 영향. 제1장 프레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진틀? 아니면 창문? 사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프레임은 우리의 지각과 사고를 선택적으로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판단을 결정짓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을 두고 누군가는 기회로 보고 누군가는 위협으로 느낍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프레임 때문입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렌즈입니다. 프레임은 단순히 사고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선택, 심지어 건강까지 좌우하죠. 예를 들어 뉴스에서 어떤 발언을 맥락 없이 잘라내 보여주면 그 사람의 진위를 왜곡할 수 있어요.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죠. 이는 맥락이 얼마나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2장 프레임의 다양한 형태. 프레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 선택입니다. 단어는 단순한 어휘가 아니라 대상을 정의하는 프레임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단어부터 바뀌죠. 참여와 혁신이 행복과 창조로 대체되는 시기입니다. 왜일까요? 단어를 바꾸면 사람들의 사고방식, 즉 프레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를 오랜 경험으로 터득했죠. 두 번째는 은유입니다. 은유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않듯 우리는 은유 속에서 살아가며 이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삶을 여정으로 보느냐, 전쟁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프레임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은유를 사용하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의 순서입니다. 젊은 시절의 좋은 경험이 나중에 고통을 더 극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안 좋은 일 다음에 좋은 일이 오면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러니 하루를 설계할 때 경험의 순서를 현명하게 조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힘든 회의를 끝낸 뒤 맛있는 디저트를 먹는다면 그 달콤함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제3장 프레임이 삶에 미치는 영향. 프레임은 우리의 행복, 성공,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례를 들어볼게요. 장기기증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자로 등록됩니다. 원치 않는 사람은 따로 신청해야 하죠. 이 간단한 정책, 즉 프레임의 변화로 장기기증률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프레임은 삶과 죽음 같은 중대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 영역에서도 프레임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소유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물건 자체에 집중하지만 경험 프레임은 그 물건이 주는 새로운 경험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새 스마트폰을 산다고 해볼게요. 소유 프레임은 이걸 갖고 싶다에 초점을 맞추지만 경험 프레임은 이걸로 어떤 멋진 순간을 만들까를 생각합니다. 어떤 프레임이 더 행복을 줄까요? 단연코 경험 프레임입니다. 또한 프레임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큰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작은 그릇을 사용하면 과식을 줄일 수 있죠. 이 단순한 프레임 변화가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크기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제사장 애매함과 프레임. 세상은 애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적 경험은 객관적이지 않고 프레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문자비는 맥락에 따라 숫자 13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프레임의 힘입니다. 시간적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표현이 지적이다 다음에 오면, 긍정적으로 질투심이 강하다 다음에 오면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비교 프레임도 강력합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과 비교에 실망하지만 동메달리스트는 메달을 못 딴 경우를 생각하며 만족합니다. 이처럼 비교 대상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비교 프레임을 가지고 있나요? 제5장 자기 프레임과 자기 중심성. 자, 여러분, 잠깐 손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세상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고 있을까? 사실 우리는 모두 자기 프레임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렌즈는 때때로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죠. 우리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관점이 늘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프레임 속에서만 자명할 뿐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고 해볼게요. 쟤 왜 이렇게 무례하지?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 친구는 바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성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만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죠.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종종 남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CCTV가 설치된 것처럼요.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 CCTV를 끄고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세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6장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때 우리는 종종 두 가지 프레임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이죠. 사람 프레임은 누군가의 행동을 그들의 성격이나 의지로 설명하려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약속에 늦었다면 저 사람은 시간 관념이 없어라고 단정 짓죠. 반면 상황 프레임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맥락을 고려합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두 프레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람 프레임만 고집하면 상황의 힘을 무시하게 되고 상황 프레임만 강조하면 개인의 책임을 간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방관자 효과라는 심리 현상을 아시나요? 위급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이런 심리적 기제가 작용했죠. 사람들이 많을수록 위험을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상황 프레임을 가져야 할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상황 프레임을 가지면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줄어들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7장 사람과 상황의 조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균형은 특히 행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행복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상황도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들죠.
연구에 따르면 학생이 발표를 할 때 지도교수가 찡그린 얼굴을 보이면 학생은 자신의 발표를 더 낮게 평가한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다 라는 프레임은 우리가 타인의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면 우리는 더 나은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얻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것,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8장 현재 프레임과 시간의 왜곡. 우리의 프레임은 시간에 따라 왜곡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언론은 예고된 인재였다고 보도하죠. 하지만 사고가 나기 전에는 누구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현재의 프레임으로 과거를 보면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해 보입니다. 이를 후견지명 편향이라고 부르죠. 과거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현재 프레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비판할 때 자주 보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하지만 어른들도 젊은 시절에는 비슷한 비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신을 미화하며 현재의 젊은이들을 낮춰보곤 하죠. 이 프레임을 바꾸려면 정말 그랬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의지만으로 미래를 계획하지만 미래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죠. 예를 들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의 심리적 면역 체계가 작동해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상상하면 과도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미래를 계획할 때는 상황의 힘을 고려하는 프레임을 가져보세요. 재구장 이름 프레임과 경제적 선택. 돈을 쓸 때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나요? 돈에 붙는 이름은 우리의 소비 습관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돈이나 보너스를 공돈이라고 부르면 쉽게 써버리게 되죠. 반대로 푼돈이라는 이름은 작은 돈을 가볍게 소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소비자는 돈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세일 기간에 원래 가격이라는 프레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정가 10만원짜리가 5만원 하면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소비자는 세일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묻습니다. 또한 큰 돈을 쓸 때는 평생 한번 프레임을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여행이나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기부는 평생 관점에서는 푼돈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우리의 소비를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제10장 변화 프레임과 경제적 지혜. 경제적 선택에서도 프레임은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투자하는 건 손실 회피 프레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내 소유가 된 물건은 심리적 가치가 높아져서 쉽게 내놓지 않게 되죠. 이를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 선불제와 후불제도 프레임을 바꿉니다. 선불제일 때는 장점을 찾는 프레임으로 신중히 구매하지만 후불제는 단점을 찾는 프레임으로 바뀌어 충동 구매를 유도합니다. 지혜로운 소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프레임을 유지합니다. 제11장 지혜로운 삶을 위한 11가지 프레임. 마지막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11가지 프레임을 소개할게요. 이 프레임들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 중심의 프레임은 일상을 먼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의미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이 순간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접근 프레임은 회복이나 했어 라는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두려움 대신 도전을 선택하세요. 후회는 안주할 때 더 커집니다. 세 번째 지금 여기 프레임은 행복은 현재를 즐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네 번째 비교 프레임의 배제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최선의 자신을 추구하세요. 다섯 번째 긍정의 언어는 감사, 기쁨, 설렘 같은 단어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섯 번째 닮고 싶은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의 전기를 읽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해보세요. 일곱 번째 주변 환경은 경쟁심을 유발하려면 경쟁적인 물건을, 양심을 지키려면 거울을 주변에 두세요.
8번째 경험 프레임은 소유보다 경험에 집중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 미식가처럼 음미해 보세요. 9번째 누구와 프레임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의 핵심입니다. 10번째 위대한 반복 프레임은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11번째 부사의 최소화는 아마도, 혹시 같은 부사는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단호한 문장으로 삶을 살아보세요. 결론 및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프레임의 놀라운 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프레임은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성공,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어, 은유, 경험의 순서, 심지어 주변 환경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프레임을 형성합니다. 이 프레임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더 나은 프레임을 설계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프레임으로 삶을 바꾸는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아래 설명란에서 PDF 자료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